네, 12년 동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진보 교육감이 집권했던 광주에선 학력 회복을 강조하는 새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 정책이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사실 많은 지역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많이 나왔는데 광주 교육감 선거 역시 후보들이 5명이나 나선 치열한 선거였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교육감 후보 5명이 모두 완주를 했습니다. 현직 장휘국 교육감이 3선 연임을 마치면서 무주공산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였는데요. 지난번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낙선했던 이정선 후보가 이번엔 2위와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내고 당선됐습니다. 이정선 당선인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전교조가 아닌 교원단체 총연합회 출신입니다. 12년 동안 전교조 출신이 이끌어온 광주 교육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학력 부진 논란이 사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서 나왔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광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정선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하면 10년 전엔 전국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위권으로 다소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당선인의 1번 공약이 다양성을 품은 실력 광주였습니다. 최우선 정책은 학력 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전담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AI를 활용한 숙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학교에 일종의 스터디 카페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초학력 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일제고사 형태로 치르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의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학력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학력 신장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교육복지에 대한 공약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나왔습니까? 예, 우선 아까 전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학생 한 명당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학생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치원 무상급식과 초등 방과 후 학교 무상교육도 약속했고요. 방학 중에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청소년 무상교통과 태블릿 PC 보급, 온종일 돌봄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이 공약들 다 지키려면 아무래도 재정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당선인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한 35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65만 원 정도를 더 보태서 100만 원 정도의 꿈드림이라고 하는 학생 교육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유치원을 비롯한 이러한 그 무상교육과 관련된 시리즈들은 지자체가 공약을 한 것이고. 네, 교육청이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지자체와 재정 분담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직업계고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공약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당선인은 다양한 학교와 학생을 공교육이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직업계고와 관련 공약을 보면요. AI 마이스터고와 같이 미래산업과 관련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수요가 많은 신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선 교육청이 나서서 대안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렇게 학력 강화와 교육 복지, 그리고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육까지 이런 중요한 과제들을 잘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